2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대통령 앞에 나섭니다. 단순한 CEO 초청 행사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뤄지는 건 대한민국 반도체의 다음 10년 그리고 AI 시대의 생산 거점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내건 이름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과 SK를 합친 투자 규모가 2천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한 기업의 단기 호재라기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판자체를 다시 짜는 수준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상반되는 두 개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대통령 앞에서는 10년짜리 반도체 투자 그림이 펼쳐지는데 정작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직 완전히 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흔들렸고 삼성전자도 그 충격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국면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매도와 환율 부담, 그리고 단기 과열 논란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청와대 투자 발표, 메모리 가격 구조 변화, ADR 가능성, 그리고 다음 주 7월 7일 잠정 실적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재평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구간일까요? 아니면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더 큰 판이 열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의 발표가 왜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닌지, 두 번째는 최근 시장에서 다시 나온 ADR 카드가 왜 외국인 수급과 연결이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7월 7일 잠정 실적에서 삼성전자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숫자를 봅니다. 그 숫자가 7월 7일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이 주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환경부터 짧게 짚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6월 26일이죠. 코스피는 하루 만에 무려 5.81%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8% 넘게 밀리며 유가 시장에서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20분간 거래가 멈췄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약 4조 6천억 원, 기관은 3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개인이 8조 원 넘게 받아냈지만 지수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26일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은 약 598만 주, 기관은 359만 주를 같은 날 동시에 덜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팔았냐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이 하향됐을까요? 주력 사업인 D램 가격이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까요? 전부 아니죠.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업황이 무너져서라기보다 이미 너무 빠르게 오른 가격 위에 환율과 신용 물량, 외국인 매도, 그리고 메모리 고점 논쟁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 위쪽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주가가 올라 수익이 나와도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차손이 그 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용과 미수로 들어온 돈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급락 구간에서는 원에서 파는 물량만 나오는 게 아니죠.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강제로 팔리는 물량이 쏟아지고 그 물량이 다시 주가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호재를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좋은 이야기가 주가에 얼마나 먼저 선반영됐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누가 다시 사줄 것인지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업황이 꺾여서 빠지는 하락, 업황은 강한데 가격과 수급이 식는 조정은 대응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볼 때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의 구분부터 깔고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 지방 투자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 자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자리인데요. 정부가 제시한 큰 틀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맞닿는 건 호남에 들어설 제2 반도체 클러스터인데요. 정부는 여기에 용수, 전력, 용지, 인력 양성까지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공장은 건물만 세운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전기와 물, 전문 인력, 협력사 생태계, 그리고 장기 수요가 함께 맞아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지역 투자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디에 생산 능력을 깔 것인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자, 규모도 절대 작지 않죠. 정부 차원의 1천조 원대 투자 구상, 그리고 삼성과 SK를 합친 투자 규모가 2천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바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가 크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주체성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공정이 언제부터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투자 규모와 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단기 주가는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투자를 더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루하루 가격을 조정하는 동안 산업의 판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볼 때 주가가 당장 몇 퍼센트 움직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모두가 메모리 사이클 고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메모리 수요가 정말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생산 능력 투자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큰 투자가 필요할까요? 답은 메모리 가격에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설명할 때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치플레이션이다. 자, 반도체 가격이 물가처럼 계속 오른다는 뜻인데요. 원래 메모리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오는 제품이었습니다. 공정이 좋아지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경쟁이 붙으면 같은 용량의 메모리는 싸지는 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내리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오르고 있죠. 그것도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크론 이야기를 길게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봤듯이 마이크론은 최근 실적으로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아직 강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그 숫자보다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 마이크론은 주요 고객사들과 무려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 16건을 맺었고 수주 잔량이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95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메모리 사업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메모리는 길어야 몇 개월 단위로 가격을 다시 정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확 좋아지고 나쁠 때는 확 나빠지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었죠. 자, 그런데 계약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서 가격 하한까지 깔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메모리가 단순 경기 민감 제품에서 장기 공급 계약이 붙는 전략 부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애플도 이 사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맥과 아이패드 가격을 15%에서 25%까지 올렸습니다. 자, 맥북 프로는 300달러, 아이패드 프로는 200달러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자, 애플 같은 완제품 회사에는 부담이지만 메모리를 만들어 파는 회사에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 협상력입니다. 가격 협상력이 완제품 업체에서 메모리 업체로 넘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큰 물량을 쥐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8%로 1위였습니다. D램 가격은 오르는데 그 물량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첫 번째 강점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D램을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사실상 이 세 뿐입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미세 공정 기술은 수십 년을 쌓아야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가격을 무너뜨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치플레이션이 삼성전자 실적에 강하게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좋은 산업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결국은 숫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확인이 바로 다음 주 7월 7일인데요. 다음 주 7월 7일은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시장은 좋은 이야기와 불안한 가격 사이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바로 숫자로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자,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50조 원을 넘긴 기록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시장은 이미 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눈높이가 평균 86조 원 안팎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일부 증권사는 무려 100조 원 돌파 가능성까지 전망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자, 만약 100조 원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면 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를 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쉽게 말해보면 100원어치를 팔면 50원 넘게 남는다는 이야기죠. 자, 제조업에서는 절대 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가격의 상승 때문이죠. 자, D램, 낸드, 그리고 고부가 메모리 가격이 강하게 올라왔고 AI 서버 수요가 계속 메모리 생산 능력을 빨아들이면서 일반 메모리까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HBM4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전자 HBM4 매출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했는데요.
자, 중요한 건 기술 설명이 아니라 실적의 반영입니다. 좋은 기술, 좋은 뉴스, 좋은 기대가 아니라 이것들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찍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7월 7일의 잠정 실적은 단순한 분기 숫자 하나가 아니고 삼성전자를 둘러싼 기대가 진짜 이익으로 확인되는지 보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자, 여기서 숫자가 시장의 눈높이를 따라오면 최근 조정은 추세의 끝이 아니라 급하게 오른 주가가 한번 숨을 고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좋은 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대만 보고 흥분할 구간은 아닙니다. 우리의 삼전이 실제 숫자로 그 기대를 증명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카드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ADR. 최근 삼성전자를 두고 미국 상장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한 곳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고 와서 전한 내용이 시발점이었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미국 ADR 상장에 대한 해외 기관들의 관심과 문의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흥미롭냐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ADR이 있는데 왜 삼성전자는 없을까? 세계 메모리 1위 기업인데 왜 미국 시장에서 바로 살 수 없을까? 해외 기관들이 이걸 묻기 시작한 겁니다. 자, ADR이라는 말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삼성전자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도 사고 팔 수 있게 별도의 증서를 올려놓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려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한국 거래소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ADR이 생기면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바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큰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환율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1,540원대에 있고 외국인은 최근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6월 1일 외국인 보유율은 48.3에서 6월 26일 47.24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좋은 실적과 좋은 재료가 있는데도 돈의 방향은 아직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자, ADR은 바로 이 빈틈을 건드립니다. 미국 투자자가 환전 없이 삼성전자를 담을 수 있다면 접근성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거래가 쌓이면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주요 지수 편입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지수에 들어가면 그 지수를 따라가는 자금이 자동으로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즉, ADR은 단순히 상장 장소를 하나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자금의 레이더 안으로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죠. 자, 물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ADR 상장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한 사안도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자본정책 옵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 이야기에 반응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한국 거래소에 묶인 대형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메모리 사이클 핵심 기업으로 다시 보려는 흐름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주주 환원도 같이 붙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거론되고 있고 한 해 11조 원이 넘는 배당도 더해집니다. 주식을 사서 없애면 남은 주주의 한 주가 더 무거워집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꾸준한 매수 주체가 되는 구조도 생기죠. 노무라는 목표 주가를 59만원에서 무려 67만원까지 올렸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67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여기에 KB증권도 목표가를 55만원으로 올리며 ADR 상장 가능성과 대규모 주주 환원을 재평가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메모리의 가격 상승, 7월 실적, 그리고 주주 환원과 ADR, 장기 투자까지 이 모든 재료들이 한 방향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돈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료와 수급이 어긋나 있는 구간이죠. 이 어긋남이 언제 맞춰지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차트와 수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32만 2천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25일 종가 35만 9,500원에서 6월 26일 33만 9천원, 그리고 오늘 33만 2천원 부근까지 단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이평선을 보게 되면 초록색 선인 5일선은 33만 4,500원, 21선은 35만 5,025원입니다. 자, 오늘 장중 가격은 5일선과 21선을 모두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기선은 분명히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기 추세까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52주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는 38만원, 최저가는 56,200원입니다. 자, 오늘의 32만원대 중반은 1년 고점보다는 약 15% 정도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1년 저점에서는 5배가 넘는 자리입니다. 자, 많이 오른 것도 맞고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방향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해집니다. 실적 기대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붙을 자리는 아닙니다. 반대로 단기선들을 내줬다고 해서
해서 상승 흐름이 끝났다고 볼 자리도 아니죠. 자, 지금 봐야 할 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 선인 21선을 다시 회복하는지, 두 번째로 외국인 보유율이 47%대 초반에서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지, 세 번째는 오늘 오후 발표와 7월 잠정 실적을 앞두고 거래량이 매도 소화로 바뀌는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지금 조정은 다음 재평가를 앞둔 가격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1선 회복에 실패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7월 실적까지 기대를 따라오지 못한다면 조정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굉장히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차트만 보면 급락 이후 다시 조정을 받는 자리인데요. 자, 5일선과 21선을 이미 내줬고 외국인은 아직 매도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부담이죠. 하지만 산업 쪽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통령 앞에서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자, 메모리 시장에서는 칩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주 7월 7일에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적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ADR이라는 흥미로운 자본시장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주가는 흔들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둘러싼 판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숫자를 보죠. 그리고 다음 달 7월 7일 잠정 실적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오후에 있을 청와대의 발표입니다. 투자 규모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삼성전자의 실제 투자 지역과 일정, 공정 계획이 어느 정도 공개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잠정 실적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인 86조 원에 닿는지, 나아가 일부에서 말하는 100조 원 기대에 얼마나 가까이 가는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ADR과 외국인 보유율이죠. ADR 상장 이야기가 단순 관측을 넘어 실제 검토나 공식 입장으로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 47% 위로 돌아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21선을 다시 회복하는지, 고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가 맞물리면 최근 조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 재평가를 앞둔 가격 조정으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투자 발표가 구체성 없이 끝난다면 조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공포에 휘둘릴 자리도 아니고 호재만 보고 흥분해서 따라붙을 자리도 아닙니다. 방향은 위를 보고 있지만 타점은 확인해야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는 단기 차트보다 더 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1천조 단위의 투자, ADR, 메모리 가격 구조 변화, 그리고 7월 7일의 실적, 이 네 가지가 주가와 수급으로 실제 연결되는지 차분히 따라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상 끝내기 전에 여기 화면 옆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데이터들 보이시나요? 바로 제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만든 AI 트레이딩 분석 시스템입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의 속도와 해석 싸움이죠. 하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의 기관, 외국인 수급, 숨겨진 거래량, 환율, 심지어 증권가 찌라시까지 매일 아침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세력이나 기관의 큰 자금이 움직이면 결국 데이터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가 나서는 건데요. 자, 매일 아침 8시 인간의 눈으로는 제때 발견하기 힘든 평소와 다른 수상한 수급 변화와 자금 유입을 빅데이터로 싹 다 찾아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적중률이 궁금하시겠죠? 자,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아침 발송되었던 문자에서 딥노이드 종목을 추천해드렸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정보방에서도 6월 29일 8시 54분에 이렇게 딥노이드 올려드렸습니다. 정보방에서는 매도 타점을 보시는 것처럼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여기 종목 발송 신청하신 구독자분들께는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딥노이드 종가 1712원 찍어주면서 무난하게 목표 수익률 11% 달성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AI 시스템이 선별한 급등 종목들은 이미 압도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올려내고 있습니다. 자, 당일 시장 분위기, 차트 위치, 수급의 지속성까지 바로 이 AI가 완벽하게 계산해서 찾아낸 당일 급등 유력 종목. 자, 이쯤 되면 그래서 방 입장료가 얼만데 하실 텐데요. 저희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예요. 이건 스톡앤스톡 채널을 키우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저만의 파격적인 마케팅 방식입니다. 따라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 구독자 전용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딱 세 가지를 구독자 한정으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AI 트레이딩 분석 시스템이 선별한 당일 급등주, 방금 보셨죠? AI 분석 시스템이 선별한 당일 급등주를 장 시작 전 매일매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참고 매수가와 매도 구간까지 짚어드리며 이미 많은 분들이 높은 적중률로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식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식 상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현재 코스피장은 하루하루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죠. 자, 이런 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그냥 묻어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비용만 커지고 수익률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자, 현재 내 종목이 지금 시장 주도 흐름에 맞는지, 비중을 줄여야 할 구간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가져가도 되는 자리인지 계좌 전체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서는 AI 분석 시스템으로 시장 수급과 종목 흐름을 먼저 잡아내고 주식 애널리스트가 보유 종목과 비중을 함께 보면서 맞춤형 포트폴리오 리밸런식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그냥 버티는 사람과 흐름에 맞게 계좌를 조정하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장입니다. 내 계좌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혼자 판단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정보방에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장 시작 전 핵심 시황 및 종목 속보 브리핑입니다. 자, 참여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문의센터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정보방 입장 요청합니다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추천받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매일 아침 올려드리는 시장 브리핑만 읽어보셔도 코스피의 방향과 돈이 몰리는 섹터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매매 준비에 엄청난 무기가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비용 없는 100% 구독자 무료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 압도적인 AI 시스템 결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